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은 공천 불만에 분신을 시도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발언했지요. 당연히 시스템 공천의 결과이고요.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고, 다만 다른 시민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하십시오. 다음 날 출근길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공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공천이 정말로 공천이라는 게 선택의 문제잖아요. 시스템을 선택했는데 A를 선택한 것이 B라는 사람을 선택한 것보다 나은 결정이었냐.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되짚어 보면, 차라리 그때 B를 선택할 것,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공천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다 훌륭한 분들이 그런데 이 시스템상 지금 저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되니까 시스템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거나 본인 굉장히 인생을 걸고 도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섭섭하시고 수긍하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내에서 그 이의도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입장이 표명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 이의 제기와 그 이의에 대해서 이에 결정하는 것도 시스템 공천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조상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사람 죽이는 수사, 사람 죽이는 공천,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 과연 한동훈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최고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기사의 제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한 공천 속 일부 소란, 당사 앞 분신 시도도. 조용한 공천이 분신 시도까지라면 내홍, 갈등, 어쩌고 하는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사 앞이 어떨지 참 걱정이 돼서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최고위 회의 전에 약 45분 전쯤 미리 갔습니다. 농성을 하거나 항의하는 분들이 계시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일부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최고위원 회의가 비공개로 있어서 가는 길에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 분도 항의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왜 항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리하게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경쟁을 보장했습니다.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에게 1대1 토론을 요구하며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언론이나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KBS 선거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SBS, 채널A, TV조선, MBC 등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그 요청을 받고 저는 바로 수락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원래 토론도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자평해왔잖아요. 피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MBC에서조차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간에 하루 전에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피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중정치를 하는 분 아닌가요? 그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한 없이 토론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데 좋은 어떤 이 판단 기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응하는 것이 1당, 2당 대표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당연히 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역사적 기록일 것 같습니다.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께서 야당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것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곽상원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을 요구하는 한동훈을 향해 그렇게 토론하고 싶으시면 인천 계양을로 출마하셨어야지요. 선거운동의 고단함과 낙선의 공포를 감당할 수 없어 출마도 못하시는 분이 라고 일갈했습니다. 한동훈은 또 이렇게 발언했지요. 신년 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진짜 청산해야 될 1번은 검사 독재라고요? 지금 공천 결과를 보시면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질이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오히려 현직 고검장에서 그 신분을 유지하고 넘어온 그리고 징계까지 받은 사람을 띄워주고 있던데요. 게다가 검사 가산점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검사 독재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보니까 백주대낮에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 찍힌 정우택 후보도 공천했더군요.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를 봐야지 타인의 눈에 있지도 않은 티끌 찾겠다고 그렇게 정말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검사 공천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분신까지 해가면서 나 1위 후보인데 왜 배제됐냐 이렇게 삭발까지 하면서 항의하는 저 혼란의 국힘 경선의 공천에 대해서는 조용한 공천이다. 분신 같은 사소한 소란도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보는 사이에, 숨겨주는 사이에 국힘 측근 공천, 검사 공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변화를 바라십니다. 그런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 그리고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는 또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공천 하고 있는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남의 집안 문제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헐뜯는 거 이제 좀 그만하셔야 합니다. 공천의 불공정성을 말하는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현역 의원들께서 불출마하셨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새로운 세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은 중진 의원들께서 이런저런 사유로 또는 자의로 타의로 많이 물러나셨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 중에 단 한 명만 배제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역 불패 아닙니까? 고인물 공천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흐르는 물에는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개혁에는 갈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 과정의 소리 또 어려움들은
많이 이해가 되겠지요. 근데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습니다. 기득권 그대로 유지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개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측근 공천, 검사 공천, 썩은 물 공천, 돈봉투 공천, 이런 온갖 나쁜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 지적하고, 이 점 역시도 결국 결과로서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한기령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한동훈 위원장님, 민주당의 검사 가산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시고 토론은 저랑 하시지요.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루 전에만 알려주시면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자, 역시 한기령이지요. 김의원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김재규 역을 맡은 이병헌이 박정희를 죽이기 직전에 이렇게 말한다.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국힘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행을 보면 한마디로 정치를 참 좀스럽게 한다. 거짓 데이터를 동원해서 팩트를 어지럽히는 것이 다반사고, 별것도 아닌 주변부 문제를 둘쳐내서 침소봉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오. 그런데 사실 나는 한동훈 씨가 정치를 좀스럽게 하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검사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별것도 아닌 문제를 꼬투리 잡아 지독하게 괴롭혔을까 생각하니 그게 아찔하다. 우리 옛말에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말이 있다.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지금 보여주는 야비하고 좀스러운 행보를 보면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능히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한동훈의 공천 폭망의 시작을 알리는 박찬대 최고의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썩은 물 공천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천받은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가관입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에 앞장서온 야설작가 출신 장해찬 최고위원,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장본인 김선교 전 의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물론이고,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 임종득 전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전 국방차관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무리를 빚었던 신모 씨의 남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복이라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비서관, 친윤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 돈봉투 받는 장면이 그대로 CCTV에 찍혔던 정우택 의원도 멀쩡히 공천을 받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 사면 복권을 받아 공천받은 인사들도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여론조작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용선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국회의원 경선에 불법 개입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동원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도 공천을 받았고, 지난 대선 당시 조폭 가짜 돈다발 조작 사건으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영하 변호사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문제가 심각한 인사들이 더 있지만 너무 많아서 그만 생략하겠습니다. 워낙 잡탕이라 무슨 기준으로 공천했을지 모를 지경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이 김건희 방탄 공천, 친윤 공천, 부패 망원 인사 공천, 범죄자 및 범죄 의혹 수사 대상자 우선 공천이었습니까? 고인물만으로도 썩기 마련인데 부패 망원 인사, 범죄 의혹 수사 대상자들까지 더했으니
썩은 물 공천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지나치게 얕잡아 본 공천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조용한 공천이 아니라 난장판 공천입니다. 언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조용한 공천이라고 합니다. 과연 정말 그런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엊그제 국민의힘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공천 탈락에 반발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난장판 공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불공정한 공천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비롯해서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의 채찍근이 단수 공천된 부산 사상구의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은 지난 23일 특혜 단수 공천 철회하라며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했습니다. 검사 출신이 단수 공천된 경기 시흥갑 지역구에선 컷오프된 예비 후보의 배우자가 공천에 불만을 토로한 뒤 집을 나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1호 영입인재 정성국 전 한국교청 회장이 단수 공천된 부산 진구갑에서도 다른 예비 후보들이 낙하산 공천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천 결정이 번복된 김연아 전 의원도 돈봉투 영상까지 공개된 어떤 사람은 경선에 붙여주고 조작된 녹취록 공개된 김연아에게는 경선 기회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은 언론에서 찾아보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춘 객관적인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